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폴폴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희가 정당 지지도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두 개의 여론조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MBS 결과부터 좀 보여주시죠. 네. 자, 더불어민주당이 4%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이 2%포인트 올랐어요. 이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국민의힘이 앞선 게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 그래프가 주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이 4%포인트가 내려갔다. 예. 이건 이제 부동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조사가 되고 이제 예.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중도층이나 또 무당층 20대, 30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부동산 이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슈에 영향을 받아서 내려가는데 국민의힘을 잘 보시면 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네. 자, 이건 무슨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컨벤션 효과. 그렇죠. 컨벤션 효과이기도 하고 예. 사람으로 보면 이준석 효과죠. 이준석 효과. 그런데 하나 눈여겨보실 부분은 무당층으로 가보시면 네. 무당층이 좀 줄어야 예. 면접원이 직접 하는 전화조사에서는 무당층이 줄어야 국민의힘이 올라간다 그러는데 무당층이 늘었는데도 올라갔어요. 네. 이건 그만큼 지금 전당대회에 모아진 관심이 매우 높다. 오. 이준석 돌풍이다. 예. 돌풍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으니까 이준석 열풍이다. 이렇게까지 발도될 정도의 컨벤션 예. 이준석 효과가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리얼미터 그렇죠. 조사도 함께 보면요. 수치는 좀 다르지만 네. 좀 흐름은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은 40%를 넘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네. 앞서 우리가 봤던 조사하고 다른 것은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요. 네. 상대적으로 면접원이 하는 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이 국민의힘 높게 나오는 조사에서 비교적 더 높게 나왔어요. 예. 40.1%. 이게 그러니까요. 정당 지지율이 40%가 넘는다는 이야기는 거의 이 경쟁에서 상당히 앞서는 결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무당층을 한번 보십시오. 무당층을 보시면은 10%죠. 예. 10%죠. 그러니까 앞 그래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앞 그래프를. 앞에서는 큰 차이는 뭐냐면 올랐거든요. 예. 26%잖아요. 예. 무당층 비율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동응답 조사, 리얼미터의 조사는 저 무당층에서 대략 한 3분의 1 정도는 국민의힘 지지율에 보태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조사 방식이 다르면 그렇죠. 결과도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무당층이 앞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래프에 비하면 훨씬 적죠. 10%니까. 아, 여기에 무당층이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가 있구나.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예. 무당층이 가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늘 좀 강조를 해주시는 무당층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그렇죠. 자, 다음 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말씀하신 건데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가요. 좀 어느 정도 큰 파장을 낳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뭐 감사원 조사를 좀 안 되면 권익위 조사를 받겠다라고 좀 응한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결국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중도층이에요. 네. 그리고 또 20대, 30대 민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30대도 영혼까지 끌어다가 아파트를 살 정도로 그 정도로 부동산 가격 자체가 또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정당 지지율에 주는 영향도 중요한데 또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대통령 지지율에도 앞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했던 대통령 조사의 경우에도 네. 부담을 지금 받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을 나 몰라라 할 건가? 그건 아니죠. 좀 치부가 있더라도 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도려내야 되잖아요. 네. 발본색원을 해야 되니까 매도 빨리 맞는 게 나은 거죠. 그럼 그러니까 부동산 단기적으로는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말씀하신 무당층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중도층에서 더 긍정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당장은 부담이 되겠지만 또 임기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대통령에게는 악재가 있으면 바로 또 지지율에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부동산 지금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강력한 정책을 취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다시 보탬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역시 저희가 네. MBS와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MBS부터 보시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좀 하락을 했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올랐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좀 본격적으로 활동을 좀 하려는 신호를 좀 보이다 보니까 기대감 때문일까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선 후보들의 경우에는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언급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 또 주목받는 것만큼 그만큼 또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이번 조사 이전의 조사는 좀 주춤하는 지지율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이제 이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하는 조사에서는 꾸준히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결과였는데 네. 그런데 지금 여권 내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견제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동률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이 지지율을 또 확대시킬 수 있는 네. 이 국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오히려 견제당하니까 누구로부터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근데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은 지지율이 최근에 좀 주춤하다 보니까 나서야겠네 이른바 움직임이라고 하는 네. 이 세 글자가 이제 정치적 행보가 된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움직이면서 주목을 더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이런 현상인데 이 조사 기관이 실시한 이후로 꾸준히 이재명 지사가 앞섰었는데 예. 윤석열 전 총장이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동률이 됐다라는 것은 이재명 지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확인할 바로? 수 있는 부분. 네. 자,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게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좀 주춤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어떤 움직임을 좀 개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자맹하다 보니까 이른바 피로감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이제 저울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예.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주목받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것은 다른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네. 보십시오.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거나 견제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 정세균 총리 지지율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나요? 동결이네요. 동결이죠.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내려갔어요. 예. 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지사를 견제했는데 내 지지율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이 움직임이 오늘 움직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움직임이 오히려 내 지지율에는 별로 보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견제했다고는 하지만 본인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네. 이 여권 내에서는 선거 전략을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는 것이 후발주자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냐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다면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뭡니까? 자,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자, 경선 일정이죠. 네. 자, 경선 일정을 늦추면은 더 유리할까? 그러니까 경선 일정을 흥행이 다들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경선을 좀 늦추자 이런 주장으로. 경선을 늦추자고 그랬는데 경선을 늦추자고 한 주장이 뭐냐면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야 더 대선 경선도 활발해지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도 차기 대권 구도가 조기 부각되면은 부담될 거예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시면 자, 이러는 상황에서 지지율은 누가 올라갔어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러다 다음 보니까 것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아, 이거 그래야 리얼미터 되나요? 조사 네네. 결과도 저희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 원래 윤석열 총장이 좀 앞서고 있었는데 보다 좀 격차를 넓힌 이런 흐름이네요. 그렇죠.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대체적으로 자동응답 조사, 네.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좀 전화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보다는 더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잘 나오는 편, 네. 호의적으로 나오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에서도 자동응답 조사에도 좀 최근에는 주춤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올라갔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내려갔어. 이낙연도 내려갔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여권의 대권, 차기 대권과 관련된 전 전략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뭐 특별하게 당 차원에서의 선거운동을 한 게 있나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를 보신다 그러면은 아, 경선을 마냥 연기한다고 네. 유리할 건가? 이건 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일정이 연기되는 것만으로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여권 내에 차기 대선 준비 전략을 하느냐, 펼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보면은 차기 대선 후보들의 경쟁력이 좀 조화롭게
합해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정당 지지율도 더 올라가야 될 것이고 여당 또 대통령의 지지율도 계속 반등해야 차기 대권에 유리해지는 것이거든요. 예. 과연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는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흥행의 바람을 불러올 어떤 새로운 바람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일까요? 빙고. 정답입니다. 네.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느냐가 이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표 준비를 했는데요. 후보군들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좀 새롭게 등장한 이름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최문순 강원지사처럼 좀 실제로 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분도 있고요. 네. 또 타이에 의해서 언급된 분도 있고 뭐 오늘 조금 전에 또 하태경 의원도 지금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네. 전해지기도 했는데 배 소장님 보시기에 좀 눈에 들어오는 이름, 주목을 끄는 이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글쎄 여권으로 본다면은 뭐 이광재 예. 의원인데 네. 이광재 의원도 그렇게 크게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보수 야권 쪽으로 본다면 현직 감사원장인데도 불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1.5%. 이게 이제 최근에 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원에서 받겠다. 이게 이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보수 야권 차기 대권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감사원에다 맡기겠다고 했던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3%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이 후발주자들이 쫓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선은 지역 기반도 있어야 됩니다. 경기도면 경기도, 호남이면 호남, 그다음에 세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념.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내 지지층이다 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후발주자가 그걸 찾아가기는 얻어내기는 참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후발주자들도 좀 어떤 다음 행보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범진보 여권 주자, 또 범보수 야권 주자의 선호도 추이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봤을 때랑 또 흐름이 바뀌었어요. 일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개인의 어떤 출마 의사와는 좀 별개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선별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아주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차이냐 또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뭐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주 큰 차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범진보 여건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은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추미애, 심상정, 최문순 한 사람이 빠지긴 했네요. 또 여러 사람이 빠졌네요. 양승조, 또 박용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범보수 야권을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범진보도 그렇고 범보수도 그렇고 누구의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지지율을 많이 가져가는 가장 후보. 앞선 분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범진보 여권은 이재명, 예. 범보수 야권은 윤석열인데 윤석열 전 총장. 이 그래프를 좀 뚫어져라 좀 쳐다보세요. 네. 네.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네. 뚫어지진 않죠. 자, 범진보 여권은 대통령의 긍정평가. 예. 그다음에 범보수 야권은 대통령의 부정평가와 유사해요. 똑같진 않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차기 대권 판세를 볼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되면 반등될수록 긍정평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범진보 여권은 상당히 환경 자체가 유리해지고 있구나. 또는 반대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을수록 오히려 범보수 야권 쪽에서는 힘을 얻겠구나. 그만큼 차기 대권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는 뭐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주 이슈 폴폴은 전반적으로 네. 좀 보수 진영이 어느 정도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주였던 것 같습니다. 뭐 바뀌니까요,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를 좀 해봐야겠네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